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성냥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봄이 되었네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아주 작은 봉우리들이었던 꽃들이 만개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유튜브를 고민만 하다가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5월쯤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 시장이 열렸고 그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는 시간 문제라고요. 그때만 해도 플랫폼 시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유튜브는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유튜브가 하나의 개인 방송국을 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기획부터 촬영, 모델, 편집, 관리, 그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하는 1인 방송국이다 보니 좀 다른 세계의 얘기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편집에 대해서도 몇 달 동안 학원 다니며 배운다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편집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프로미어 프로인가를 다운받아서 편집 공부를 잠시 했었어요. 당시 미니멀 라이프가 한창 유행하면서 미니멀 브이로그 채널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길래 저도 집 정리도 할 겸 촬영을 했었는데 그걸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막힐 때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냥 때려치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고민인 건 바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하나의 영상만 올린다 해도 1년이면 52개 이상의 영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관심 있나 생각해 봤는데 뭐가 됐든 몇 년 동안 한 주제로 수백 개의 영상을 우려낼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 채널명처럼 저는 취미 부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할 만큼 나름 이런저런 다양한 성향과 잔재주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장점인 반면에 뭐 하나를 아주 전문적이고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되기도 해서 자신도 없고 하다가 제가 먼저 지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컨텐츠를 못 정하다 보니 채널명 하나도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멀고도 험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며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포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매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미련은 남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나이는 먹어가고 경력 단절이라 어디 취업할 데도 없고 할 일 없이 밥이나 축내면서 남은 몇십 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 말에 어떤 한 채널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3년 전에 제가 우연히 봤던 채널인데 저랑 나이도 비슷한 어떤 여성의 채널이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브이로그 채널이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비라고는 기종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순간순간 삶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화려한 영상미는커녕 편집조차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찍고 있다는 게 그냥 보여줘서 악플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저 사람이 참 진솔하긴 한데 저렇게 엉성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채널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실버 버튼을 받고 16만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영상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졌느냐? 별로 그렇진 않았어요. 그 순간 큰 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죠. 이 사람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편집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에 강하고 스마트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는 핑계를 댔었고 나이 든 유튜버들의 경우는 뭔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랑 거의 같은 나이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저보다 더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벌써 16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성장해 있었고, 저는 지레 겁먹고 노력하기 귀찮아서 시작조차 못해보고 포기했던 거죠. 결국 그 사람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채널들을 보니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편집에 대한 길라잡이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었어요. 편집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정도였고요. 일단 추천하는 편집 프로그램 3개 정도를 정리해서 간단한 영상들을 편집해보고 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스터한 후에 올리려면 또 최소 1년 이상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올리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들고도 2주를 비공개로 붙잡고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올해도 결국 시작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던 중에 첫 영상이 예약 실수로 나도 모르게 새벽에 업로드가 되어버렸는데 거기 달린 몇 안 되는 조회수와 댓글만으로도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영상 하나 올라갔을 뿐인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안에 다른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첫 영상을 올리고 그게 뭐라고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조회수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영상을 올리고 시작해보니 생각만으로 보냈던 4년이 더 아까웠습니다. 4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경쟁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됐을 테니까요. 일단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올린 몇 개 안 되는 영상들조차도 다 허술하고 엉성해서 수정하거나 내리고 싶지만 더 좋은 영상으로 그걸 만회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완벽하게 해서 올려야지 했더라면 아직도 시작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실 방송국 하나 차리려면 수십억, 수백억의 투자금과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유튜브는 내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튜버도 낮은 자존감과 힘든 삶 속에서 유튜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고 말했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래 보였어요. 그 유튜버는 보기에는 여느 화려하고 전문적인 영상미를 뽐내는 영상들에 비하면 참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저 또한 그 영상을 통해 도전받게 됐으니 영향력 있는 채널로 성장한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한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게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4년을 고민만 했었어요. 너무 잘 될 수 있는 그 트렌드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더욱 안 다뤄지는 분야가 없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게 대세란 이유로 시작했을 때 과연 잘하고 또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 4년을 지켜보니 이게 될까 하는 영상들이 의외로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채널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서 계속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같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그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채널들도 하다 보면 소스가 떨어지기도 하고 구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방향이 선회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콘텐츠 고민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생각하는 걸로 시작해보자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하게 되었는데 이건 결국 살아있는 한 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다 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브이로그 영상들이 홍수를 이루고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 대세라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있어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늦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앞으로 알약 하나로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고 포만감을 느끼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알약 하나만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지배할 세상이라 이걸 모르면 뒤처지네 어쩌네 해서 챗 GPT를 활용한 컨텐츠를 해볼까 해서 들여다봤는데 그 인공적인 화면 자체에 정이 안 가고 피곤해서 일단 제가 오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에 나랑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생각과 생활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는 건 인간은 결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디지털화 되어 갈수록 더 공허하고 외로워져서 사람과의 감정 교류가 더 그리워지고 공감을 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변형 음식들이 나와서 음식들이 다양해질수록 몸에 좋은 자연의 음식을 더 찾게 되고 편리하지만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서 불편한 자연으로 들어가 안식하려 하고 굳이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고생스러운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 그러죠. 그 말을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도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에도 나이가 들면서 뇌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뭘 했는지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한 주의 기억이 하루 이틀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50을 훌쩍 넘기고 보니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특히 코로나 3년은 그날이 그날 같아서 딱히 뭘 했었는지 지나고 보니 그게 3년이나 됐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 까먹고 1년이 하루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꼭 사진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도 다 기억할 것 같지만 많은 부분 망각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추억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컨텐츠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도 저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채널명에서처럼 이런저런 것들에 흥미가 많아서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딱히 이거다 하는 게 없어서 지금에 와서 보니 나의 찐 성향은 무엇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나의 일상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내가 진정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부담감 저편에 또 은근한 설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우울증까지 찾아오는데 이런 도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몇 년 후에 두고두고 나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만 해보고 시작도 안 해보고 또 몇 년이 흘렀을 때 얼마나 지금의 나를 후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주 무슨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고 디지털에 익숙하지도 않은 제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인데도 어디로 들어가서 했었는지조차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면 스스로 얼마나 한심한지 포기해? 말어? 하기를 수백 번 합니다. 하지만 포기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10분 영상을 올리는데
아직도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며 시행착오하는 유린이지만 함께하면 덜 힘들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유튜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용기 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콘텐츠 위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과정 얘기를 했는데 제 2탄은 유튜브 시작을 결심하고 첫 영상을 올리기까지 편집과 촬영 등의 그 오픈 에피소드 얘기들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주절주절 떠드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